네, 오늘 만나볼 이색 부동산은 게스트하우스 도시형 민박 사업입니다. 왜 우리가 이 새로운 투자처로 도시형 민박업을 좀 주목해야 되는 건지 그 해답 우리 박찬웅 대표님이 전해드릴 거거든요. 대표님,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시죠.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항상 이제 이렇게 이색부 찾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도시 민박, 도심의 어떤 이제 숙박 연결된 특이한 사업을 볼 건데요. 좀 보시면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도시 민박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가 알아볼 게 어떤 것들이냐면 어떤 이제 그 저희 지자체들 아니면 중앙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각 부서별 약간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왜 활성화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더 시장이 있는지 보면 재미 시장이 많습니다. 이제 우선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혼란의 시장. 사실 이 도시 민박 게스트하우스 가지고 여러분도 많은 기사를 접했을 겁니다. 사실 어떤 건 좋은 기사고 어떤 건 나쁜 기사입니다. 사실 이제 그 전에 이제 지금 잠깐 동영상 보신 거에서는 좋은 내용 많이 나왔어요. 1,200만 뭐 관광 외국 관광 시대에서 또 저희가 지켜주는 문화라고 말씀하신 어떤 규제들이. 그런데 사실은 약간 더 혼란스럽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선 관련 기사들 좀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이제 레지던스부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게스트하우스만 얘기 나와서 레지던스니 뭐 호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요. 요즘에 호텔 지분형 분양도 많이 하고 다 분양 많이 하고 제주도 많이 했죠. 그리고 과거에 한 1, 2년 전에 여러분 많은 기사 봤을 거예요. 레지던스하고 소송 문제. 그게 이제 불법이나 아니나 이런 문제 많이 있었거든요. 그에 관련 기사인데요. 엇박자라는 내용 나오듯이 좀 사실 여기 대해서는 엇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내용 좀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오피스텔을 레지던스 불법이라 그러죠. 편법 운영이니 뭐 이런 말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전환 쉽지 않다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가볼게요. 뭐 자세하게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핵심은 이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에어비는 뭐냐면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몇몇 이제 서울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제 협약된 업체들이죠. 이 이제 뭐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아니면 한옥 그다음에 이제 도시 민박에 대해서 사이트를 운영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종 숙박업 판친다 이런 기사가 났어요. 되게 이제 다 부정적 단어들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문체부 이제 보도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15년 3월 달이죠. 이제 불법 게스트하우스 집중 단속 기간에서 하겠다라고 나섰죠. 근데 이게요 사실은 재밌는 게 뭐냐면 다시 보면 이게 한마디로 이 여기 기사 내용들은 단속 내용이거든요. 단속 내용인데 이걸 이제 좀 더 넘어가서 좀 볼게요. 제가 왜 혼란이라는지. 그런데 이제 다른 내용인데 이건 보시겠습니다. 지자체에서 이거는 이제 2014년 5월 달에 서울시에서 활성화 지원 내용에 대한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대체 숙박업이라죠. 이건 이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어떤 숙박업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 제도 어떤 내용 나옵니다. 이건 이제 자세한 거는 뭐 이렇게 작으니까 읽어볼 필요 없고요. 다운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왔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이제 홈페이지 운영도 지원하는 내용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줘요. 그냥 좀 더 보시면 이제 이건 뭐냐면 빈 방을 관광객 공유하는 이거는 이제 오히려 그 전에 한 2012년, 13년, 12년 나왔던 어떤 서울시의 자료인데요. 빈 방을 외국 공유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적극적 활성화 지원을 합니다. 근데 아까 기사는 저희가 보셨듯이 되게 강력한 지도를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서울시 한옥 체험, 도시 민박업 지원 많이 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그 해외에서 볼 수 있게 저희가 어떤 서울을 방문할 때 그 방문객들에게 어떤 저렴하고 아니면 저희의 문화가 담긴 민박업을 소개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유명한.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제 관광 강서인데요. 한국 이제 관광공사에서 저희가 민박 이런 코리아 스테이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준 내용 여기도 사실 지원합니다. 서울시뿐만 아니고 어떤 이제 업체 지원해서 이런 것들을 옛날에 하겠다 해서 코리아 스테이를 해갖고 뭐 몇 가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뭐 광고나 여러 가지 면이겠죠. 그런데 아까 보셨을 때 문체부에서 분명히 저희가 강력한 단속 내용을 봤거든요. 근데 문체부 이 모든 내용이 2010년 4월에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사업이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한번 지원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먼저 시작한 서울시 지원 내용이 2014년이고 그 모든 내용이 여기 2012년에 나온 문체부의 이 자료를 근간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을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진짜 혼란의 시장이죠. 왜냐면 레지던스니 이런 게 좋다고 분양 시장이나 이런 거 가보면 광고하거든요. 호텔업 하는 거 제주도 이런 거 호텔 진짜 광고 많이 하거든요. 수익률 좋다고. 그런데 반대 기사는 나 있고 또 어떻게 또 민간 제가 지자체 들어가 보면 이런 홍보에 나와 있거든요. 되게 혼란스럽던데 여기서 파악할 건 뭐냐면 하나입니다. 사실은 하나가 뭐냐면 이 혼란 시장에서 이거 하나 봅니다. 시장이 있다. 사실은 이 정부에서 이 과거에 이렇게 지자체에서 활성화한 내용을 나온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막대한 시장, 뭔가 필요한 수요자가 크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그 시장을 활성화한 건데 문제 이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이 가지일 뿐이에요. 이 부정적 내용은 뭐냐면
시장이 있으니까 하긴 하라는데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불법이라 아니면 약간의 편법 이걸 막아야 되니까 규제 상황에서 법제화 되면서 충돌이 있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딱 하나 파악할 건 뭐냐면 시장이 막대하다. 그건 좀 더 얼마나 막대한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궁금하죠. 궁금한 게 왜 이렇게 혼란하는 건데요. 좀 더 가보면 자 이렇습니다. 우선은 저희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자, 아까는 이제 저희는 1,000만이라고 했지만 1,200만 시대입니다. 외국 관광객. 그리고 80% 이상 서울을 집중합니다. 사실 이제 서울 왔다가 부산도 가고 서울 왔다 딴 데 많이 가죠. 그래서 서울이 이제 중심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뭐냐면 자, 외국인 관광객 1인 개인 그러니까 개인 여행자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개인 비즈니스도 많이 오지만 사실 개인 비중이 높다는 건 뭐냐면 가족 단위도 많이 오지만 그 배낭족 개념이 많이 옵니다. 배낭족. 이제 그래서 이 다양한 계층과 성향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게 인구도 많이 늘고 관광객이 되게 많이 늘었는데 여긴 다양한 성향이 존재하겠죠. 근데 이 비중의 개인 1인이 많다 이 소리는 뭐냐면 배낭족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 배낭족은 뭐라고 그러냐면 문화를 즐기러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뭐냐면 기존의 호텔업과 오늘 할 얘기가 사실 이거거든요. 도시 민박이 왜 뜨고 왜 필요하느냐? 사실 문화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말하는 호텔, 사실 호텔이라는 게 사실 차별화가 좀 없어요. 호텔이라는 거는 전 세계 유명 호텔 가면 다 좋습니다. 편리하고 참 좋은데 문화를 느끼러 가는 입장에서 문화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자, 그래서 배낭족 문화를 즐기러 온다가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다양한 계층과 성향 관계 존재하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일반 관광객의 목적은 뭐냐면 다른 문화를 체험하러 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호텔 같은 경우는 차별화의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광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게 호텔도 아까 말대로 똑같잖아요. 이 호텔, 저 호텔, 그냥 편의시설들, 수영장, 도 다 좋긴 좋은데 문화가 그 나라의 전통 문화를 포함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배낭족 입장에서는 이거는 여행 목적 맞지도 않습니다. 그다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관광이 또 중국인들 요즘에 저희가 진짜로 중국 관광이 되게 많은데 중국 관광객은 단체가 되게 많습니다. 가족 단위. 근데 이들 특징이 뭐냐면 상당수 취사 시설을 원합니다. 왜 원하냐면 이분들은 가족 단위 한 공간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상담 보면은. 그래서 한 공간에 있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여태까지 지은 공간들 보면 비즈니스 호텔, 되게 방 조그맣게 해갖고 2명이 잘 수 있는 공간. 가족이 머물 수가 없어요. 취사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틈새로 해갖고 불법 시장들이 활성화되는 건데 이 틈새와 맞지 않는 상품이 공급돼 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여전히 시장은 막대히 크게 존재한다. 이 말이 더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고 그래서 관광 목적 외국인의 경우에 기존 공급된 서비스를 무조건 다 따르지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느 나라에 한 번 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평생 한 번 올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꼭 거기 서비스가 기존에 무조건 여기 땅콩처럼 조그맣게 비즈니스 호텔 따닥따닥 붙어있는 거 여기 머물러야 된다. 그것밖에 없어서 사실 싫습니다. 전 그것밖에 없다면 머무르겠는데 그게 아닌 다른 대체 수가 있다면 그 나라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게 있다면 분명히 그걸 선택이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 그 수요자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 부동산에다가 어떤 서비스든 간에 앞으로 모든 게 사용자 중심으로 보셔야 되니까 좀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접근의 시장. 근데 이제 이런 시장이 있다, 이런 시장이 크다. 뭐 이렇게 지자체 많이 혼란도 있지만 어떻게 큰 시장이 있다는데 그 시장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제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필요한 걸 알아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급 가격 한현실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텔 저희가 많은 지역에 상업적 호텔을 공급합니다. 당연히 상업적인 땅값도 비쌉니다. 도심 지역입니다. 지하철 역세권에 있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되죠? 당연히 방 가격이 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공급도 안 되고 가격 면에서도 상당히 매력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배낭족 위주의 사람들한테 맞지 않는 저기 서비스 공급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고 규제 양면이라는 건 좀 뒤에서 보겠지만 뭐냐면 이 규제가 아까 보였는 대로 양면이 아까 동영상에 보셨듯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소규모로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그게 보호 장벽이 되는 경우 이제 어떤 이런 양면성입니다. 근데 그 양면성을 잘 살리면 저희가 새롭게 시장은 있는데 어떻게 진입할지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제가 사실 항상 이렇게 많은 내용을 하는데요. 이게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많고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참 빠른데 좀 집중을 이 시간만은 좀 집중해서 좀 해야 되니까 좀 집중해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접근은 어떻게 할 거냐? 1차 접근은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는데 서울시든 많은 지자체가 이제 많은 지원을 합니다. 이 지원 내용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기준 내용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 다른 건 없고 아까 말대로 우선 이제 이게 말대로 이제 가구 형태 그리고 면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들은 이제 이런 형태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이렇게 웬만한 저희의 가구 형태, 주택 형태는 다 가능합니다. 게스트하우스로. 근데 이제 이거 갖고 답 나오는 건 아니죠. 저희가 답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면적 기준 되게 소규모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이 첫 번째 이겁니다. 이 게스트하우스 개념은 실제 거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거주하면서 즉 호스트가 내가 우리 집 온 사람한테 어떤 식사라든가 제공하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지만 가능하게 합니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영리업으로 보질 않아요. 서울시 입장에서 게스트하우스 개념은 뭐냐면 영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제 문화적 공유 이걸 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벗어날 수 길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자 이거 갖고 우리 접근하는 게 아니잖아요. 접근을 그럼 새로 어떻게 할 거냐 보면 이제 우선은 아까 말한 기본 조건은 주택, 면적, 실제 거주, 취사 시설 등입니다. 문제가. 그런데 자 우선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말대로 많은 배낭족들이나 뭘 왔을 때 문화를 느끼러 온다 했잖아요. 사실은 아파트가 나쁜 건 아니고 처음에 편한 시설이지만 주거에서 문화 이건 좀 다릅니다. 아파트 단지가 문화를 갖고 있긴 힘듭니다. 사실 그들이 왔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거주 형태는 단독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다가구 연립, 상가주택 이 우리가 보통 이런 단독주택 지역이 문화의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중주택 왜 나타났냐면 접근하실 때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면적이나 취사시설 이런 것들 다 벗어나게 했을 때 새로운 팁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중주택이 뭐냐면 사실 단독이 하나의 형태예요. 근데 얘는 이제 주차장 부분 이런 게 면적이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작은 면적, 연면적 전체 한 330제곱 옛날로 말하면 한 100평이 기준인데요. 연면적이니까 땅이 100평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땅은 보통 30평에서 보통 40평 이내인데 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상가 부분과 뭐 반지의 상가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걸 잘 이용하면 분리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동 취사시설 놔두면서 아까 말한 중국이나 이런 데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주택이 됩니다. 위층 내가 있으면서 그럴 때 괜찮고요. 그래서 어떤 다가구나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상담을 많이 합니다. 내가 노후 대비해서 사실은 다가구 하나 사서 위에 살면서 임대 놓고 싶다. 그런데 좀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수익률이 월등합니다. 이런 구조가. 근데 단지 접근을 할 때 그냥 정상적인 물건, 잘 세워진 거 이쁜 물건 비쌉니다. 아 대단히 큰 돈 들어가요.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중주택의 어떤 다른 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다가구도 뭐냐면 번듯한 것보다는 뭐죠? 사실은 이 저희가 주차장법 이런 게 바뀌어서 새로운 다가구 조그만 땅들 접근하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새로 짓게 되면 이게 층수 주차장법 때문에 낮춰지게 돼 있거든요. 지하 안판 이상은. 근데 그런 물건도 리모델링으로 컨셉을 들어가면 되게 좋은 물건이 됩니다. 특히 상가주택은 더합니다. 사실은 왜 상가 부분이 사실 어떤 이제 취사라든가 다른 부분 컨셉을 잡아줄 수가 있어서 이게 이렇게 이제 우선 상품을 이렇게 접근하는 소리고요. 이제 나가 더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틈새는 어디 있냐면 이제 우선 지역적 틈새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화가 있고 가격 면에서 진입 장비 낮은 곳, 대중교육이 발달한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제 서울 같으면 이런 곳입니다. 이제 중구나 뭐 종로구 이런 데죠. 무슨 말이냐면 대단히 뭐 여러 가지 뭐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식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되게 낡은 이 구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서울의 종로구나 중구는 일제 시대부터 건물들이 끌어올려집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되게 강한데 그 지역에서 봤을 때 그런 이제 조그만 땅들이 되게 지어진 건물이 많아요. 그래서 새로 짓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지역이 자세히 보면 문화도 있고 지하철도 되게 발달했고 교통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진입 장벽이 뭐냐면 그런 건축 규제 때문에 장벽 단가가 쌉니다. 그거를 리모델링 시장으로 접근하면 아까 말한 면적이 되게 작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접근할 때 이렇게 접근하시라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제 가면 이제 미래 시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시장이 크냐면 이게 사실은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 경우입니다. 영국, 프랑스 같은 경우 물론 저희보다 관광 산업이 너무나 발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영국 같은 경우 약 500만 명 1년에 그다음에 프랑스는 약 200만 명인데 한국은 1만 명 내입니다. 홈스테이 어떤 개념에서 봤을 때.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되게 큰 시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뭐냐면 현재 법규상은 외국인 전용만 돼 있지만 좀 더 나아가면 이렇습니다. 자, 해외 관광이고 유학생도 시장이 되지만 사실은 내국 출장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저희 서울에 보면 그 강남역이나 이런 이렇게 출장이 많은 곳 보면 이 레지던스가 불러서 되게 숙박이 잘 됩니다. 왜 되냐면 수요가 되게 커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게 일반 호텔들 가기 별로 꺼리는 분 되게 많거든요. 또 가격 면에서도 그렇고. 그랬을 때 그런 출장 면도 있고. 근데 이건 이제 법적으로 따르게 풀어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미래에서 보면 도심 파티 문화를 원하는 무슨 말이냐면 요즘 젊은이들 문화예요. 이 젊은 층이 상당히 파티 문화가 발달합니다. 근데 그게 다 호텔에서 멋있게 하냐? 그거 아닙니다. 친구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장래 시장성이 좀 더 다른 테마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 지어야 되겠는데 결론이 이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 제가 민박을 한 이유는 장래 시장 규모도 크고 또 정부에서 어떤 아직 법규적으로 아직 충돌이 있지만 지자체 충돌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접근할 때 뭐냐면 우선 미래 시장 규모가 크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두 번째는 지자체 지원이 계속 지원 나올 겁니다. 왜? 저희나 문화관광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중앙정부의 많은 그 규제 발표나 모든 거 봤을 때 코드의 핵심은 문화였습니다. 도심과. 그걸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냐면 접근할 때 도심에서 버려진 싼 재료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 노후 지역 아니면 규제가 어떤 있는 지역 자, 신규 집을 지려고 했더니 땅 크게 작아서 안 되는 지역, 주택이 묶여있는 지역, 그게 오히려 리모델링이나 어떤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접근 방식 되게 우수한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했는데요. 도심 민박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든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좀 시각을 달리해서 적은 돈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내인들의 그 성향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들의 니즈까지 잘 파악한다면 우리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더욱더 성공하는 지름길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